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태양전지의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죠, 여러분. 태양광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태양전지의 어떤 동작 원리를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더 좋은 효율을 얻는 그런 태양광 시스템 개선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쉽고, 그 다음에 설치도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학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제가 보기엔 이 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 구조를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평면이고요.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뚝 잘라서 본 단면이 이게 되겠죠. 단면. 그래서 태양전지의 뒷면은 이렇게 다 전극으로 돼 있어요.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건전지. 건전지 보면 위쪽에 전극 조그맣게 있고 뒷면은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태양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건전지를 이용해서 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출력, 즉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렬로 쭉 연결해 주죠. 1.5V 2개 올려주면 뭐 3V가 되고 4개 올려주면 6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직렬로 쭉 연결하면 전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 병렬로 늘려주면 뭐가 늘어납니까, 여러분? 전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병렬 혼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건전지는 그냥 쭉 쌓아주면 되지만 태양전지를 쭉 쌓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위에 녀석만 햇빛을 받고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못 받겠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쓰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태양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모듈 제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쪽 전극하고 요쪽 전극하고 뒷면에도 지금 전극이 있죠. 그래서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직렬이 되는 거죠. 네, 직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쭉 전지들이 펼쳐져 있는데 걔네들 사이를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직렬로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볼 일이 없죠. 사실 태양광 모듈 보게 되면 우리 전면만 보이니까. 그러면 얘를 잘라서 뒷면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전극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뒷면은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뭐 상관없죠. 근데 앞면은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고 군데군데 전극이 있죠. 이렇게 군데군데. 이 전극을 핑거 일렉트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요거를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이 버스의 역할이 바로 그 다음 전지가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모아온 거를 요 뒷면에다 이렇게 붙여주겠죠. 뒷면에다가. 네. 버스의 역할, 이렇게 쭉, 그래서 버스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직렬로 쭉 또는 병렬로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전지의 전면은 그래서 금속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성이 좋은 은을 쓰고, 후면은 알루미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극, 은 전극을 쓰고요. 그다음 후면에 알루미늄 전극을 쓰고, 약간 전후면에 전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래 폴리실리콘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폴리실리콘 덩어리는 진한 회색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태양전지들은 이런 푸른빛이 도는 아주 진한 남보라빛이죠.
회색이 남보랏빛이 됐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에 있는 거는 회색인데 위에다가 남보랏빛 코팅을 해서 그런 거죠. 이 코팅이 뭐냐면 반사방지막이라는 코팅입니다. 이건 아주 모든 태양전지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발전용 태양전지에는 다 이런 남보랏빛이 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태양전지 내부에 실리콘 반도체가 있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위쪽에 N형, 아래쪽에는 P형 반도체를 씁니다. 자,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뭔지, P형 반도체가 뭔지 우리가 또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실리콘이라는 반도체를 쓰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에너지 밴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공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냥 이걸 그냥 있는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의 개념에서 물질은 이렇게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그 다음 메탈, 즉 인덕터죠. 인덕터인데 이 금속과 절연체, 반도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래쪽에 초록색 알갱이가 다 전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못 움직여요. 우리가 회로이론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그 도선의 반대 방향으로 실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전자가 많지만 서로 붙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전기가 통할 수가 없겠죠. 그 대신에 지금 보면 이 에너지 구역이 가전자대라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이 가전자대라는 게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가전자대의 전제는 가득 차 있긴 하지만 빽빽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위쪽에 보면 전도대가 있는데 이 전도대가 바로 전자가 전기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대역입니다. 즉 아래쪽에 전자는 많지만 얘가 실제 전기 전도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전도대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속은 이 전도대랑 가전자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그냥 전자가 자유롭게 전기 전도에 관여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이 반도체는 얘네들 사이가 어줍지 않게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흐르는 양이 아주 탐탁치 않아요. 아주 적게 흘러요. 이 절연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절연체는 아예 이 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요.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뭘 갖는다? 요 중간에 떨어져 있는 에너지 갭을 갖는다. 그래서 에너지 갭, 그래서 EG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나 우리 관심인 실리콘의 에너지 갭은 1.12 일렉볼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 주세요. 네. 실리콘이라는 녀석은 원소 번호 14번이죠. 원소 번호 14번. 자, 원소 번호 14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자를 14개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14개. 그리고 3주기에 위치하죠. 그리고 사가 원소예요. 최외곽전자 4개. 우리 최외곽전자를 가전자라고 하는데, 가전자, 반응에 참여가 가능한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을 보게 되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은 물론 원소 번호가 14번이면 14개의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14개의 중성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으로부터 3주기니까 껍질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그래서 합하니까 두 껍질이 합해서 10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총 14개의 전자니까 나머지 4개가 맨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A번 그림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 4개만 표시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안쪽에 있는 2개, 8개 합한 10개는 원자 핵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이 돼 있어서 반응에 참여를 못해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는 뭐다? 맨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리콘을 어떤 교재에서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책도 있고, 또 어떤 교재에서는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재에서는 막대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얘는 지금 점으로 표시된 형태죠. 점으로 표시돼서 이 실리콘 원자핵 주변에 보면 총 8개의 전자가 공유되고 있어요. 이렇게 8개의 전자가 공유돼야지 가장 안정된 공유결합 상태가 되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4개인 녀석들은 반도체 재료로서 가장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전자들이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는 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위에 거, 얘는 오른쪽 거, 얘는 아래쪽 거, 얘는 왼쪽 거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전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아래쪽 가전자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받거나 또는 열 에너지를 받는 경우예요. 열 에너지를 받는 경우 둘 중에 하나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자, 이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실리콘 격자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쾅 부닥치는 충돌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받고. 그다음 빛 에너지를 받는 경우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가 와서 전자를 때리면 이 전자가 이탈하면서 이렇게 이 전자가 전기 전도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실제 이제 결정 내부에서는 태양 전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 밴드의 관점, 요게 에너지 밴드죠. 에너지 밴드에서 봤을 때는 자, 요 결정들의 이 전자들, 즉 가전자들이 요 아래쪽에 있죠. 가전자대. 거기에 있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전도대로 이동하고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가 생기죠. 자, 여기 보면 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바로 전공이라고 그래요. 자,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노는 전자가 있으면 땡겨서 채우려고 하겠죠. 8개를 안정되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입자로 취급해 준다라는 게 반도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입자로 취급. 즉 뒤쪽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유효 질량도 있어요. 질량도 있다라고 취급을 해줍니다. 자, 홀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인데 플러스 입자로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열은 우리 관심이 아니고요. 이 빛 에너지가 우리 관심인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느냐? 그 프랭크의 관계식을 보면 H는 하누의 관계고 바로 즉 HF의 관계고 H는 람다분의 C. 얘는 프랭크 상수예요. C라는 건 빛의 속도고. 그래서 에너지는 결국 람다분의 HC. 둘 다 상수죠. H하고 C. 그걸 미리 넣어서 계산하니까 람다분의 1.24 관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람다분의 1.24.
그래서 어떤 파장을 대입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얘네 둘 자리 바꾸면 어떤 특정 에너지를 주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응하는 파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태양전지라는 녀석은, 태양전지는 빛에너지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건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기 표기됐지만 이 들어오는 에너지가 요 반도체의 에너지 갭보다는 커야 된다. 이 에너지 갭은 반도체마다 다 틀려요. 다릅니다. 실리콘은 에너지 갭이 1.12 일렉볼트다. 자, 그러면 이 1.12 일렉볼트에 해당하는 파장은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파장 람다는 1.1 마이크로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즉 1100 나노미터죠. 이걸 이용해 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에너지 갭이 실리콘인 경우에는 1.12 일렉볼트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파장은 1.1 마이크로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요 에너지가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크다란 얘기는 파장은 짧은 거죠. 그래서 모든 반도체는 요 ECV를 갖고 에너지 갭을 갖는데,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가 왔을 때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올려서 전기가 통하고자 하면 이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가 에너지 갭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리콘의 경우는 에너지 갭이 1.12 일렉볼트니까 이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의 빛만 흡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파장으로 봤을 때는 1.1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만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장이 여기까지 안 나왔지만 1.1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 즉 에너지로 봐서는 더 큰 에너지는 다 흡수한다. 그래서 실리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가시광선 있죠. 이 붉은색 가시광선이 대략 0.7 마이크로미터. 자, 보라색이 대략 0.4 마이크로미터니까 1.1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은 다 흡수하고 있는 거죠. 가시광선 다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덩어리가 빛이 안 통과해요. 다 흡수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갈륨 아사나이드도 많이 쓰이고 있는 태양전지 재료 중에 하나인데, 갈륨 아사나이드는 어떠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다 흡수한다는 얘기죠. 이만큼. 그리고 갈륨 포스포러스는 에너지 밴드 갭이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갈륨 포스포러스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겠습니까? 이쪽은 흡수하고 이 전에 것들은 흡수를 못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서. 그럼 흡수를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통과하니까. 그래서 붉은색이나 오렌지색 또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그 색상의 빛을 쏘게 되면 갈륨 포스포러스는 흡수를 못하니까 빛이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그 지구로 오는 왼쪽 밑에 이 그림 보시면 지구로 오는 빛의 파장에 따른 그 어떤 광의 색인데요. 자, 이거는 대기권 밖에서 측정한 거고, 이거는 대기권 내부에서 측정한 건데, 그러니까 뭐 대기권 내부에서 측정한 게 밖에서 측정한 것보다 인텐시티가 작아졌죠. 밖이건 내부건 보시는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이 지구로 오는 스펙트럼 중에 가장 센 영역인데, 실리콘은 여기서부터 흡수하죠. 근데 갈륨 아사나이드는
여기서부터 이쪽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흡수하고. 자,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을 흡수하느냐, 에너지 밴드 갭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을 흡수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빛을 흡수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전자하고 전공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전자하고 전공. 그럼 이 발생된 전자 전공을 잘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 어떤 특정한 팩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순물 반도체를 살펴보겠는데, 진성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진성 반도체는 이 순수한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반도체예요. 실리콘이죠. 실리콘으로만 구성된 반도체입니다.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빛 또는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나왔습니다. 불순물 반도체. 자, 여기 전에 우리가 캐리어라는 걸 먼저 보시죠. 캐리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전류 흐름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금속 도선이 있으면 금속 도선의 캐리어는 전자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도체에 있어서의 캐리어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하고 전공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살펴보셨죠? 그래서 금속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자가 반대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자는 반대쪽으로, 전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순물 반도체는 이 진성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줘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N형하고 P형, N형이라는 건 네거티브를 얘기합니다. P형은 포지티브를 얘기하고. 그래서 N형하고 P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N형 반도체를 먼저 보시면, N형 반도체는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로만 구성된 진성 반도체는 사가 원소로만 되어 있죠. 최외각 전자가 4개. 여기 이 4개로 구성된 이 녀석에다가 이 5개인 오가 원소를 도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사나이드나 포스포러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주입을 해준 그런 물질로서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N형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리콘 주변에, 원래 여기 실리콘이 있던 자리에다가 강제적으로 오가 물질, 지금 포스포러스를 넣어줬어요. 인을 강제적으로 오가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이 오가 물질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은 이 최외각 전자가 전기 전도에 관여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열 또는 빛에 의해서 전자가 이탈되는 거 말고도 얘네는 그냥 내가 넣어준 오가 원소만큼 전자의 개수가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뭐가 많다? 전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속처럼 전기가 잘 통한다. 자, P형 반도체, 또 다른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는 이번엔 실리콘의 이제 4가에다가 5가를 넣은 게 아까 N형이었죠. 이번엔 3가를 넣어준 거예요. 주로 보론을 많이 도핑을 해주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리콘 매트릭스 안에 3가 원소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얘는 3가죠. 최외각 전자가 3개예요.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여기 채우지 못한 자리가 전공으로 작용하면서 주변에 넣는 전자가 있으면 채워서 얘를 메꿔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어떻다? 여기에 플러스 입자가 내가 넣어준 3가 원소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양전지는 대표적인 PN 정션 소자인데요. P타입 반도체하고 N타입 반도체 두 개를 붙여주게 되면, 자, 여기 P형 요건 하얀 게 플러스 입자죠. 다 플러스 입자입니다. N형은 까만 게 다 마이너스 입자죠.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만나서 계속 없어지겠죠. 계속 없어져요. 근데 계속 없어지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금속이 있는데 금속의 한쪽을 강하게 플러스 입자로 대전을 시키거나 강하게 마이너스 입자로 대전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 플러스 입장에서 요쪽 중성인 영역을 보게 되면 뭐처럼 느껴지겠어요? 마이너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 마이너스가 보기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 반대편이 뭐처럼 느껴진다? 플러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여기다 마찬가지인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P타입 반도체하고 N타입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놨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플러스 입자랑 여기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 전자 두 개가 다 만나서 없어질 때까지 캐리어가 확산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딱 멈추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멈추는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 입자가 느끼기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 중성 영역이 뭐처럼 느껴진다? 마이너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느끼기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중성 영역이 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플러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내부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내부 전개가 태양 전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PN 정션까지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타입 반도체는 다 플러스 입자로 채워져 있지만 N타입 반도체는 다 마이너스 입자로 채워져 있지만 둘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캐리어가 확산하면서 접합면을 중심으로 해서 P 영역 쪽에는 마이너스, N 영역 쪽에는 플러스가 형성이 돼서 접합면을 기준으로 N에서 P 방향으로 내부 전개가 발생한다. 자, 다시 이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N타입 반도체, 여기 P타입 반도체예요. 두 개를 접합시키면 이런 식으로 N에서 P 방향으로 내부 전개가 발생한다. 이 태양전지에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소자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P타입 반도체랑 N타입 반도체랑 이렇게 여기 보면 플러스 표시된 게 있는데요. P가 있고 P뿔이 있어요. 이 P뿔은 농도가 더 크다란 얘기예요. 즉 전공 플러스 입자 있죠? 전공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N형이 있고 N뿔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일로 갈수록 전자 마이너스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이게 되면 둘의 농도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 접합면 기준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핍층의 폭이 똑같아요. 농도가 같으니까. 하지만 한쪽이 고농도이면 요만큼을 채우고 있는 전공만 보내줘도 여기를 채우고 있는 전자랑 반응하기 때문에 이쪽 공핍층의 폭보다 이쪽 공핍층의 폭이 더 작아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예인데 요거는 어느 쪽이 농도가 높습니까, 여러분? N 영역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을 채우고 있는 전자만 보내줘도 여기 있는 전공하고 반응해서 없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내부 전개가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태양전지는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태양전지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까 단면으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노란색 전면, 후면 전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반사방지막은 다 필수로 쓰고 있고 여기 초록색의 M+, 그다음에 흰색의 P타입 반도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실리콘처럼 에너지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는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빛을 흡수하는데 에너지가 클수록 더 잘 흡수한다고 그랬죠? 더 잘.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게 되면 빨간색이 대략 0.7 마이크로미터, 보라색은 0.4 마이크로미터고 아까 관계식은 그래서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는 작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보라색이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녀석은 더 잘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더 이상 갈 놈이 없어요. 다 흡수됐어. 표면에서. 그리고 얘보다 이제 파란색은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좀 더 들어가서 100% 흡수되고, 초록색은 더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노란색은 좀 더 들어가서 흡수되고, 빨간색은 더 들어가서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러고, 이 적외선은 여기까지 더 들어가겠죠?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 레이시예요. 즉, 아까 전자하고 전공 있죠? 전자하고 전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빛 에너지를 받아서 빛 한 줄기가 이렇게 와서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위쪽으로 하나 올려놓으면 전공이 하나 생기죠. 빛이 10개가 들어와서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위쪽으로 10개 올려놓으면 아래쪽에 전공이 10개 생기죠. 그래서 전자하고 전공은 쌍으로 생겨요. 그래서 전자 전공 쌍이라고 그러고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 합니다. 자, 이 일렉트론 홀 페어, 전자 전공 쌍의 생선율을 보니까 이 태양전지의 깊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겠죠, 지금. 여기가 전면 전극 쪽이다.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태양전지의 전면 쪽에서 얘네 둘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에너지가 커요? 이게. 에너지가 큰 빛은 태양전지 표면 쪽에서 다 흡수가 되고, 에너지가 낮은, 좀 더 낮은 붉은 빛은 좀 더 깊이까지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이런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은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흡수가 된다라는 그런 그래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파장 에너지가 낮은 거, 그 다음에 단파장 에너지가 큰 거, 에너지가 큰 거는 태양전지 표면에서 거의 흡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돼 있죠. 얘는 붉은 거는 최대 여기까지도 되지만,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흡수가 된다? 태양전지? 빛은 거의 다 여기서 흡수가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빛이 흡수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자 전공 쌍,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타입, 여기 P타입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게 되면 접합면을 기준으로 해서 N타입이 이런 고농도인 경우에 그쪽으로 공피층이 짧게, P형 쪽으로는 공피층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 내부 전개는 N에서 P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즉 전개가 여러분 이렇게 작용하면 전자는 위쪽으로, 전공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지금 전개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전자 전공이 있으면 전자는 이쪽으로, 전공은 이쪽으로 작용하는데요. 힘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의 힘이냐? 여러분 그 물속에다가 탁구공을 탁 집어넣었을 때 놓게 되면 물 위로 톡 올라오는 그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 전개는 우리가 PN 접합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생기는 팩터고, 햇빛을 흡수하게 되면 이 공피층 내에서 전자 전공이 발생하는데, 전자는 태양전지 표면 쪽으로, 전공은 태양전지 후면 쪽으로 이 내부 전개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전지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로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요. 얘는 에너지 갭이 1.12 일렉볼트다. 그래서 EC하고 EV 사이가 1.12 일렉볼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가 와서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위쪽으로 올려주려면 1.12 일렉볼트보다 큰 빛이 와야지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올리고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1.12 일렉볼트는 파장으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1.2
1 마이크로미터니까 파장으로 봤을 때는 1.1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을 흡수한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인 0.7 마이크로미터랑 0.4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무조건 다 흡수한다는 얘기죠. 태양전지는 윗면에 전극, 이거는 은으로 되어 있고 후면 전극은 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사 방지막이 다 있다.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쪽에 N+, 그다음 반대편에 P형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전자하고 전공, 즉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 그러면 이 PN 정션을 만들어준 이유는 뭘까? 여러분, 여기 N+ 층으로 만들어주면 이쪽으로는 아주 얇게, 반대편으로는 크게 공핍층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공핍층에 N형에서 P형 쪽으로 이렇게 내부 전개가 발생이 돼 있죠. 그래서 내부 전개가 지금 고르게 다 발생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흡수해서 발생된 일렉트론 홀 페어는 전자는 위쪽, 전자는 전공은 아래쪽, 전자는 위쪽, 전공은 아래쪽, 전자는 위쪽, 전공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전자가 가까운 전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다가 뭐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오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태양전지는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태양전지에서는. 태양전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자,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실리콘 반도체를 쓰는데 이 실리콘 반도체라는 건 무조건 에너지 갭을 갖는다. 이 에너지 갭이 실리콘인 경우에 1.12 일렉볼트인데 그 1.12 일렉볼트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1.1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실리콘 태양전지는 1.1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은 흡수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흡수한다는 얘기는 뭘 생성한다? 전자전공 쌍을 형성시킨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형성만 시키면 계속 주변에 빗줄기들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자전공쌍 여기도 막 생성이 되죠. 그럼 주변에 가만히 있게 되면 옆에 있는 놈하고 같이 만나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캐리어가 소멸되죠. 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전지 내부에다 일부러 뭘 만들었다? 내부 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N 플러스 P. 그래서 여기 이렇게 N형 쪽으로 얇게, P형 쪽으로 크게 내부 전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이 내부 전개에 의해서 전자는 태양전지 표면으로, 전공은 태양전지 후면으로 이동해서 부하나 또는 배터리 쪽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